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남장이 철거가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올 게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이제 전 단장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많고, 그리고 뭐 내부의 프런트 분들이랑 부딪힘이 많았던 그런 단장이었다고 해야 될까? 자기 색깔이 너무 뚜렷한 단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장이 들어오고 전 단장 색깔 지우기가 분명히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 단장의 색깔의 꽃,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담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성남장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기사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뭐 여러모로 해석은 가능은 하겠지만 이 담장 자체를 철거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일단 보기 좋은 거는 마케팅이죠. 팬들이 외야석에서 이제 야구 경기를 시청을 할 때 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야구 관람 자체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만에 단장이 바뀐 1년 만에 빠르게 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장을 원상태로 복구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공격력 극대화를 신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데의 중장거리 타자들이 많고 15개 이상의 홈런을 친 타자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 타자들이 사직 야구장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한 개에서 3개 정도 더 치게 된다면 한 20홈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타자가 그래도 롯데에 꽤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으로 이제 담장을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자분이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이 타자들이 느끼는 이 펜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생각보다 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담장 때문에 이 장타력 있는 유망주 선수들이 슬럼프가 한번 왔을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기간이나 이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들의 이 사이클을 위해서라도 담장을 원상복구시키는데 실행을 하는데 좀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성담장 철거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롯데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마케팅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중요한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야에 가려서 관람에 방해가 되고, 특히나 이 노란색 줄이 워낙에 이제 야구 관람에서 방해를 주는 요소였다, 그리고 뭐 흉물이다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원상태로 복구를 시켰다, 뭐 팬들을 위한 노력을 했다 라는 것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거 자체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팬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네. 그런데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거는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 기사에서도 나왔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손호영을 필두로 해서 윤고나황 같은 경우에는 장타자가 아니죠. 대부분이 다 중장거리형 타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홈런을 10개 초반에서 이제 10개 후반까지 이번에 기록을 했고, 전준우 선수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 팀 컬러가 확실하게 이쪽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24시즌에 팀 득점력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팀이었습니다. 802점으로요. 그리고 팀 OPS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팀이었고요. 이 말을 생각을 해보자면
야수들의 공격력이 문제가 돼서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홈런 한 방으로 득점을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타를 인해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줄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색깔이 필요했다? 라고 보기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거죠. 원래 롯데자이언츠는 안타를 많이 치고 안타와 2루타로 이제 점수를 만들어내는 팀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안타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쳤고 다들 아시다시피 2루타와 3루타는 리그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팀이죠. 대신에 홈런은 리그에서 8번째로 많이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담장을 타직에서 내린다고 했을 때 20홈런을 기록을 할 수 있는 타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손호영 선수가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준우 선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20홈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런지 싶습니다. 그리고 윤동희 선수나 고승민 선수도 타직에서 이미 7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었는데 총 홈런 개수는 14개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선수들의 타격 발사 각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손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18개의 홈런 중에서 6개만 사직에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20홈런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훈 선수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시즌 9개 홈런을 쳤다는 것 자체가 내년 시즌에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나승엽 선수도 이제 점점 파워가 붙을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7개라면은 내년에 10개 이상을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지금 현재 롯데의 중장거리 타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부터 롯데에 홈런 타자가 많았습니까? 16시즌 이후에 20홈런 이상 기록한 타자는 딱 5명이에요. 이대호, 전준우, 황재균, 손아섭, 번즈. 롯데에서 통산 한 시즌에 홈런을 가장 많이 기록한 타자가 이대호 선수였고 10 시즌에 44개를 친 게 최고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한 시즌에 30개의 홈런을 쳐냈던 타자도 롯데 통산으로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홈런을 몇 개 더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내리는 결정을 했다?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5개 이상 쳐낸 그 기록들을 봐도 20시즌 전준우 선수의 기록을 제외하면은 거의 다 10년이 넘어가는 기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4년간의 홈런 마진을 좀 살펴봤어요. 21시즌이 이제 성담장이 들어서기 전인데 그때 사직에서 롯데뿐만 아니고 양팀 다 해서 홈팀과 원정팀이 다 기록한 홈런의 개수가 123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마진이 마이너스 21이었어요. 롯데보다 원정팀이 훨씬 더 많은 홈런을 기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남장을 올릴 때는 분명히 롯데 타자들은 홈런을 많이 기록을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도 홈런을 만들어낼 타자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계산이 섰고 그렇다면 투수들이 홈런을 많이 맞지 않기 위해서 담장을 올린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화됐고 22시즌에는 그 홈런 마진이 4개까지 줄어들었고 23시즌에는 오히려 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장이 바뀌고 난 다음 24시즌은 홈런 마진이 제로섬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홈런이 만들어지지 않는 타선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롯데 타자들 말고 이제 롯데 투수들도 홈런을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담장을 올리고 홈플레이트를 뒤로 밀면서 롯데 투수들이 그 구장에 맞게 많이 변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24시즌의 사직 야구장의 홈런 팩터는 676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리그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즉 KBO 리그가 진행되는 모든 야구장 중에서 홈런이 가장 작게 나온 구장은 사직 야구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시즌부터 롯데 투수들은 직구의 높은 구위와 구속을 바탕으로 뜬공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22시즌부터 롯데 투수들의 뜬공 비율이 계속 높아져 왔어요. 22시즌에 48.4%에서 50%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구단의 투수들이 점점 이제 큰 구장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고 땅볼보다는 뜬공을 만들어서 플라이볼을 유도하는데 신경을 써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도 진행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타자들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것보다 한 경기에 많게는 8명, 작게는 3명 나오는 투수들의 압박감을 덜어주는 게 승리에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용병 투수들이야 땅볼력으로 뽑아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구위가 좋고 탈삼진 능력도 좋고 여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땅볼용으로 뽑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땅볼용 투수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담장을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투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 선발 투수 로테이션을 보면 뭐 용병 2명에다가 박세용, 나균환, 뭐 김진욱 지금 요렇게 다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봤어요. 롯데 그 선발 투수들 중에서 이제 피홈런을 사직에서 얼마나 맞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박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13개 홈런 중에서 6개를 이제 사직에서 맞았고 김진욱 선수도 13개를 맞았는데 5개를 맞았어요. 절반치 정도를 이제 사직에서 맞는 게 정상적인 수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직 선발 양에 비해서 피홈런이 지금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죠. 특히 뭐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9경기를 사직에서 선발을 뛰었는데 피홈런이 5방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사직 담장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김진욱 선수나 나균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경기 사직 선발을 뛰었는데 피홈런이 8방. 그러니까 4, 5 선발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사직 담장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홈런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담장에 가장 이득을 본 투수를 2명 뽑자 그러면 나균환이랑 김진욱입니다. 이거는 모든 선발 투수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피칭 디자인, 구종 구성 문제에서도 뜬볼을 많이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직구 커버 슬라이더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박세웅 선수한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담장이 올라가기 전인 21시즌에는 총 20개의 피홈런을 맞았는데 10개의 피홈런을 사직에서 기록을 했고 담장이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피홈런 개수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직에서 4개밖에 안 맞았고 2개 맞았고 그리고 올 시즌 부진하면서 7개를 피홈런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박세용 선수도 원래 땅볼 유도형 피처였지만 점점 이제 땅볼 비율이 줄이면서 뜬공 유도를 해오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제 56%에서 53.3% 그리고 51.6%로 조금씩 뜬공 유도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박세영 선수도 얘기했고 성남장의 가장 큰 가호를 받았다 할 수 있는 나균환 선수와 김진욱 선수도 뜬공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할 로테이션으로 경쟁을 심화시킬 후보 박진이나 정현수 선수도 뜬공 비율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그 땅볼 유도형 선수들이 빨리 선발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롯데에는 선발 투수 후보들 중에서는 뜬공 유도형 선수들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담장을 내린다는 거는
이 경쟁해야 될 투수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분명히 표본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박진 선수나 정현수 선수나 이제 이닝 소화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박진 선수는 심지어 사직에서 피홈런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피칭 디자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롯데의 투수들이 직구,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나 김진욱 선수, 박진 선수,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의 비율이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커브와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땅볼보다는 뜬공을 유도하는 그런 변화구라고 알려져 있고,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같은 경우가 이제 땅볼을 유도하는 그런 변화구로 알려져 있잖아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포크볼을 다시 던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낮아지는 담장의 높이에 대응을 하려면 포크볼 비중이 올라가야 되고, 정현수 선수는 체인지업이나 포크볼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 뭐 일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자들이 공격력이 극대화된다라는 얘기보다 투수력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담장이 철거되는 거에 우려점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끝났고요. 이제 뭐 편하게 같이 이야기해보죠.